네, 전략으로 빠르게 넘어가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 목요일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 거 봐야 되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PD가 네. 커피 주죠. 네, 사약을 받았어요. 종목 잘 못 맞추면 이제 커피에 사약 네, 타가지고 준다고. 네, 좀 분발을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어저께 상을 준 거네. 어저께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로블릭스, 뭐 유니티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 좀 올라간 거 말씀드리면서 아, 네. 사실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 중에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앵커님도 그 일발장전 시간에 했던 G2 파워, 아, G2 파워. 어제 뭐 제일 강했고요. 에이, 그건 뭐. G2 파워 얘기하면서 제가 당연한 끼워 거야, 넣었던 네, 레몽레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제 이제 또 컨텐츠 종목들이 되게 강했잖아요. K-컨텐츠. 그래서 레몽레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증 뭐 이런 얘기 조금 끼워 넣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바닥에서 레몽레인도 거의 뭐 한 12% 가까이 급등이 좀 들어왔고 오징어 2 나오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오징어 2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살아나고 최근에 이제 몇몇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이제 히트작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반영되는 것 같고 게임주들 중에서도 제가 어저께 이제 넥슨 게임즈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되게 강했거든요. 네, 지금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맞아요. 이게 게임주들이 사실 뭐 신작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또 높아져 있었다 보니까 네. 뭐 주가가 정말 좀 많이 빠졌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합병된 이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완전히 조금 무너져 내렸는데 어저께 그래도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어제 오후장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잖아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붙어주면서 장중 내내 뭐 한 7에서 10% 정도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어제 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다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게 뭐 아마 성장주 쪽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 심리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수가 상승을 할 때도 모든 종목이 오르지 않고 뭐 하락 조정을 받을 때도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다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네. 전체 심리는 무겁지만 그럴 때 또 잘 선택해서 그렇죠. 피해가거나 뭐 생존 전략을 취하면은 맞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화면 보도록 하죠. 네. 김영민 매니저가 선택해온 K 컨텐츠 네. 미국에서 K ETF K-pop 컨텐츠 ETF. K-pop ETF 네. 그게 이제 조만 22일로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제 이제 엔터주들이 초반부터 강했던 게 이제 약간 네.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몰린 게 아닌가 그런 거기에 생각도 이제 좀 뭐 들거든요. 블랙핑크 컴백. 컴백 네. YG 컴백을 하고 그게 이제 이제 선도를 했던 것 같고 우영우인가? 변호사 네. 우영우. 이상한 앞으로 해도 변호사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뭐 타방송의 컨텐츠지만 저희랑은 좀 아, 다르니까 드라마니까요. 네, 드라마니까. 너무 재밌어. 네. 요즘 그거 보느라고. 저도 1편만 봤는데 네. 이게 이제 박은빈 배우가 연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 스토리가 움직이니까 그 A 스토리 사실 이제 지리산 때문에 폭삭 좀 주저앉았다가 지금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덕분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작사가 A 스토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스토리가 사실은 이제 컨텐츠 종목들을 좀 견인하고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K 컨텐츠라는 이제 주제를 좀 정한 이유는 사실 이제 불황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과연 이게 진짜 장기적인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인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경기 둔화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분명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제도 제가 아니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라니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미국의 뭐 상반기 GDP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또 그것만 보면 또 침체는 침체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방금 이제 엔터주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뭐 불황이라고 우리가 뭐 영화, 드라마, 노래 안 듣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고 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넷플릭스 같은 이제 이런 공룡 OTT 기업들이 다
다른 데는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향후 최대 1억 달러 이상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컨텐츠 기업들 그야말로 이제 K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위상이 지금 분명히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가 보통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줄줄이 막 개봉을 하잖아요. 네. 탑건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죠. 계속 지금 입소문이 나면서 영화 평론가들조차도 너무 좋은 평을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지금 극장을 찾는 분들이 워낙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범죄도시 2 이후에 또다시 이제 1,000만 좀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비상선언 지금 이제 곧 개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대되는 작품 우리 최동훈 감독, 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이 또 이제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 얘기들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종이의 집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국판이 이제 또 런칭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이제 케이블 채널 이제 KT에서 만든 이제 새로운 케이블 채널이거든요. ENA라고 하는 케이블 채널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동시에 이제 방영이 좀 되는데 시청률은 지금 0%대 시작했다가 거의 3% 가까이. 이게 ENA라는 채널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시청률이 거의 3% 가까이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히트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텐츠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조금 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어저께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니까 다시 게임이나 컨텐츠 종목 이렇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저는 사실 그 논리에는 조금 이제 좀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게 어쨌든 저는 이제 핵심은 K 컨텐츠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한번 이 문화적인 어떤 그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물론 만약에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컨텐츠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K 컨텐츠 기업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목들을 일단 쭉 나열해 드리면 여름은 뭐니 해도 또 극장 가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고 또 재밌는 영화 맞아요. 보는 거. CJ CGV 사실 코로나보다는 혹서기에 가장 시원한 곳이 영화관이다.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는 은행을 갔잖아요. 근데 은행 맞아요. 지점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아닌가? 지점들이 정말 많이 없어져요. 증권사 지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CGV라든지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CGV라든지 메가박스 이런 극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로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 덱스터가 그 외계인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다른 그다음에 재료가 있어요. 네, 뉴라는 기업 컨텐츠 관련 다른 재료 또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 비방용. 네,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게 이제 웹툰 관련된 또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도 이상하게 이 웹툰 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컨텐츠 IP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제작사 중에 또 사마 네트워크스라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업력이 또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마 네트워크스까지 쭉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요 중에서 좀 픽을 해드리면 사마 네트워크스하고 키다리 스튜디오 요 두 종목을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날씨도 덥고 시장도 무겁고 뭐 짜증은 쌓이고 불쾌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컨텐츠라도 조금. 네. 그래서 기업은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사마 네트워크스를 오늘 압축을 해줬고 네. 정혜민 차장 오늘 전략은 뭐예요? 네. 뭐 볼까요? 나오지 않나요? 응?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니까. 자, 바이오는 왜 오를까? 어제 바이오도 조금 일부 왜 오를까요? 원숭이하고 이제 코로나입니까? WHO에서 18일인가? 봅시다. 맞네. 18일 전후로 원숭이 두창 관련된 두 번째 긴급 회의를 또 한대요. 네. 일단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는 좀 배제를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피크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실적이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일단 반응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 수치에 대해서 확진자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테마적인 움직임은 있겠습니다만 그걸 예전처럼 막 멀티플을 확 이렇게 늘려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상황은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배제를 좀 시키고
요즘 바이오가 강해요. 상당히 이제 강한 그 섹터 중에 하나고 또 공교롭게 BBIG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인터넷과 함께 어제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미국장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좀 특징이고 그래서 과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오를 것인가 보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또 방어적인 성격과 성장주적인 성격이 같이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것도 영어 기사로 뭐 이렇게 좀 쏟아져 뭐라고 냈더라고요. 했다고?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 했습니다. 왜요? 방어주적인 성격과 경기 방어? 네, 성장주적인 성격이 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제로 금리 상태에서는 1년 지금 1억이나 5년 후에 1억이나 10년 후에 1억이나 금리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가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현재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둘씩 바이오가 돈이 되는구나라고 기술 수출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가치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돈의 가치가 생기면서 돈이 비싸지면서 이런 좀 바이오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좀 타격을 좀 받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선반영이 끝나가는 그런 국면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바이오들이 왜 요즘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뭐 그냥 저는 단순하게 미국의 바이오테크 지수가 오르고 중국의 바이오테크 지수가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아예 그냥 성장주의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뭐 프로그램 매매나 뭐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또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아예 이쪽에 좀 시각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HLB, 알테오젠, 그러니까 시밀러, 신약 뭐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다 강세를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저는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바이오테크에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셀트리온의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인데 셀트리온은 워낙 또 강성주주분들이 많아서 좀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움직이는 또 있는데 재료 나오나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레키로나에 너무 쓸데없이 힘을 많이 뺀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국가와 함께 뭐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회사의 역량을 이제 시밀러보다는 이제 코로나에 좀 쏟다 보니까 뭐 레키로나 좀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러면서 램시마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의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방향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또 어려운 상황에 임상 실험 이제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는 그런 네. 대표적인 그런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종목들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장과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 또 환율 이런 거에 좀 상관관계가 낮은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제 대안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바이오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등 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바이오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 저는 승률은 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반등이 나오든 간에 좀 이 반등의 색깔은 보여준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도주가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많이 빠졌던 게임 또 뭐 미국에서 메타가 많이 올라서 반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서 좀 선제적인 조정이 뭐 저는 뭐 하여튼 8부 능선은 좀 넘어져 간다. 그렇게 본다면 좀 여름의 끝자락쯤 되면 좀 반등에 대한 또 이런 기운들이 낙폭과대 종목들로 모일 수 있는데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 바이오가 될 것은 저는 뭐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자신감 뭐 없어 보이는데. 빙빙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게 이제 임상 실험 관련된 신약 종목들 중에서는 투탑으로 볼 수 있겠고 이 두 종목을 이제 오늘 좀 붙여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좀 볼만한 종목은 오스코텍과 NK맥스 이렇게 네. 두 종목. 그래서 오. 탑픽은 저 앞에 두 종목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 관심 종목 넣어 두시면서 얘가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4개 종목 4개나 앞에 두 개. 2개. 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이오 종목 이렇게 싫어하시죠? 아, 좋아요. 근데 싫어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한마디만 좀 덧붙여 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차장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 R&D 투자가 되게 크게 역성장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R&D 투자가 되게 줄어든 게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사실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밸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나, 뭐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따지나 이런 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그냥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네. 개념으로 보면 실제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사이클이 다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오히려 이제 신약 개발 시장,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중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뭐 실적을 투영해가지고 주가가 뭐 하는 건 움직이는 경향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영업이익은 14조,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컨센서스가 11조까지 내려간 것 같았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14조. 물론 전기 실적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 자, 시장 평가가 어떻게 될지 이건 뭐 뒤에 시간 봐서 다시 한번 네. 정혜민 차장하고 얘기하고 두 분 내용 일단 정리로 화면 보고 그다음에 곧바로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화면이 아직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네. 자, 정경민 차장의 오늘 바이오 전략은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고요. 김현 메이저는 사마 네트워크스하고 키다리 스튜디오, K 컨텐츠 쪽으로 사실은 김현 메이저가 가져온 구미가 더 보이긴 하는데